육군사관학교 교정에서 이전과 동시에 해군 함정에 명명된 이름을 삭제한다. 안 한다. 논쟁이 많은 이름인 홍범도 장군의 신상을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이 밝힌 홍범도 장군의 일제시대의 활동과 해방 후의 활동에서 운명하기까지의 일대기를 2021년 8월 19일자 시큐리티 팩트에 기술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범도 장군이 과연 애국자이며 영웅인가? 아니면 적들과 내통하여 독립군을 몰살케 하고 소련과 협조한 공산주의자인가를 놓고 국론분열의 양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KUMC-TV는 홍범도 장군의 기록과 증언을 종합하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특집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담당의 최성호입니다. 8.15 광복 76주년을 맞이하여 카자흐스탄 크즈로르다에 안장됐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봉환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훈장 1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운했고 그의 유해는 2021년 8월 18일 대전국립현충원에 정식으로 안장됐다. 헌데 1921년 6월 자유시 참변 발생 시 소련 공산당과 협력하여 독립군을 유인 학살했던 홍범도 장군이 묻히는 대전 현충원에는 마찬가지로 북한군의 6.25 남침전쟁과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전사한 국군 용사들이 안장돼 있다. 따라서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의 주역으로 알려진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의 사주를 받아 한국 독립군을 몰살에 이르게 한 자유시 참변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문제 등 냉정한 평가가 요구되면서 현충원 안장과 대한민국장 추서 자격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제기된다. 자유시 참변은 1921년 6월 28일 소련말로 스보보든이 번역하면 자유시라는 곳인데 그 자유시라는 곳에서 적군이 대한독립군을 포위해 학살한 사건이다. 당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대한독립군은 한인사회당 이동희의 선전 유도에 따라 자유시에 집결했다. 모인 사람은 4,500여 명에 달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집요하게 공산화하려 했던 이동희의 한인사회당은 소련으로부터 천문학적 자금을 지원받은 뒤 한인 무장독립군을 소련 적군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이동희는 1919년 11월부터 1921년까지 임시정부 국무총리로 있는 동안 소련으로부터 20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소련 스보보든이 자유시에 집결한 대한독립군은 민족주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등 다양한 성향의 조직이 혼재된 상태였다. 이들 사이에서는 소련군인 적군 산하로 편입돼야 한다는 세력과 이를 거부하는 세력 등으로 분열돼 반목 현상이 심화됐다. 이중 청산리 대첩에 참전했던 사할린 출신 부대에서 소련군 편입을 거부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소련군은 그들을 진압 목적으로 기관총과 대포, 장갑차 등을 앞세워 대한 독립군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이 과정에서 홍범도는 사할린 부대 편에 섰다가 소련군인 이르쿠츠크파 자유대대 편으로 돌아서서 사할린 독립군 부대를 공격하는 데 가담했다. 이르쿠츠크파 배후에는 소련 정부가 있었다. 자유시 참변에서 독립군은 전사 272명, 익사자 31명, 행방불명 250명, 포로 917명 등 상당수가 희생당했다. 이 밖에도 부상자 수백 명, 벌목 노동에 끌려간 인원수는 1000여 명이 넘어 3,500명에 달했던 대한독립군은 사실상 괴멸되어 버렸다. 당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당한 부대는 청산리 대첩에 참가했던 부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김좌진 장군은 당시 러시아행을 탐탁해 하지 않아 이들과 함께 가지 않고 국내로 되돌아와 참변을 면했다. 그러나 김좌진 역시 1930년 공산주의자 박상실에게 암살당했다. 자유시 참변 이후 항일 무장독립군은 시베리아와 만주 벌판 곳곳에서 사살 체포당하거나 강제노동에 끌려갔고 이로써 한국 무장독립운동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1920년 이후에 봉오동 청산리 대첩과 같은 항일 무장독립운동 역사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 중 하나다. 홍범도는 그 뒤 소련의 레닌으로부터 금화 100루블과 홍범도의 이름이 새겨진 권총 등을 선물로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자유시 참변 이듬해인 1922년 2월 모스크바에서 코민테른의 주최로 열린 극동민족대회에 홍범도는 한인 대표로 참석했고 여기서 레닌과 단독면담도 가졌다. 학계에서는 레닌의 선물은 사실상 소련에 협조해준 감사의 표시나 다름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1921년 자유시 참변 이후 홍범도는 휘하 병력 300명을 소련군에 편입시켰고 그 자신은 소련군 제5군단 합동민족여단 대위로 편입된 뒤
25군단 조선인여단 독립대대 지휘관으로 승진했으며 소련 군복은 1923년에 벗었다. 그러나 홍범도는 1937년 스탈린의 명령으로 중앙아시아로 강제 추방됐으며 카자흐스탄에서 극장 경비원으로 여생을 보내다 1943년 10월 25일 삶을 초라하게 마감한 인물이라고 김희철 대표는 소개를 했습니다. 이어서 홍범도의 또 다른 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은 일본군 1000여 명 이상을 괴멸시킨 청산리 대첩은 중대 규모를 패퇴시킨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작전 술적 기동을 통해 일본군 주력을 괴멸시킨 것은 홍범도의 전술작전이 아닌 김자진, 이범석 등의 탁월한 전술적 해안 때문이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전 육사교장이었던 육사 35기이자 육군 중장으로 예편한 박남수 장군이 저술한 책 군인 이범석을 말한다에 따르면 홍범도는 조선 말의 하층 계급에서 일어선 의병장으로서 애국심과 전술적 투쟁력이 대단히 뛰어났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홍범도의 한계였다는 이범석 장군의 의견이 적혀 있습니다. 또한 철기 이범석 장군은 그의 회고록 우등불에서 홍범도 부대가 연합을 이탈한 며칠 후에 안도현 입구인 우도양창 계곡에서 일제의 포위망에 걸려 거의 괴멸 수준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라고도 했습니다. 이것은 1990년 소개된 홍범도 일지에 실제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유대일리 기사에 따르면 강규영 명지대 역사학과 교수는 홍범도는 독립운동을 하기는 했는데 자유시 참변 당시 독립군 몰살을 주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동희의 감언이설에 속았다고 주장하는데 강 교수는 당시 홍범도 나이가 만 53세였다고 의견을 밝히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어 강 교수는 홍범도가 아무리 독립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자유시 참변에서 민족운동사에 괴멸적 타격을 입힌 반민족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고 이 공로로 레닌한테 돈도 받고 대우도 받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홍범도의 공과에 관심을 가져온 한 예비역 장군은 동전의 양면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보훈 조치를 해야 한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는 동족상잔 비극인 6.25 남침전쟁과 제2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포격 등 북한군의 불법 도발에 의해 전사한 분들이 영면하시는 장소에 어떻게 홍범도를 같이 안장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하며 친소 괴뢰 논란에 빠진 홍범도는 자유시 참변 하나만 봐서도 용서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KUMC-TV 최성호였습니다. 지난 6월 무장 반란을 시도한 러시아 민간 군사기업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지난 23일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가운데 프리고진과 프리고진 아내의 도플갱어와 같은 대역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프리고진과 닮은 꼴의 남성의 실제 이름은 레오니드 크라사빈이며 1961년생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기록에는 그가 2020년에 자신의 이름을 예브게니 빅토르비치 프리고진으로 개명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회사를 소유한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해당 회사는 폐업 처리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레오니드 크라사빈이 이름을 프리고진으로 개명한 뒤 그의 대역으로 활동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명 이후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그의 여권에는 프리고진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의 사진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레오니드 크라사빈은 이리나 카라사비나와 결혼했는데 러시아 텔레그램 언론인 바자는 크라사빈의 아내인 카라사비나가 지난 29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프리고진의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러시아 현지 언론은 검은 안경과 검은 옷을 입고 장례식장에서 빠져나오는 여성을 두고 프리고진의 진짜 아내라고 보도했지만 바자는 그녀가 프리고진의 아내가 아닌 프리고진의 대역을 맡아왔던 크라사빈의 아내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자 측은 프리고진 대역을 맡아왔던 남성의 아내가 자신의 딸과 함께 장례식에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녀는 매우 침울한 표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실이 언급되자 일부 현지 언론 및 외신은 이번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프리고진이 아닌 그의 대역이며 침울한 얼굴로 장례식장에 참석한 여성 역시 프리고진의 아내가 아닌 대역의 아내일 수 있다는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프리고진이 무장 반란을 시도한 직후 러시아 당국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그의 자택을 급습했을 때 그의 집에서는 변장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가발 및 여러 여권이 발견된 바 있었습니다. 또 프리고진은 항상 암살 위험 등을 피하기 위해 자주 대역을 썼다고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2019년 추락한 한 군용기의 승객 명단에도
이름이 있었지만 얼마 뒤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 주위를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스파이와 외교관을 양성하는 모스크바의 국제관계연구소의 전직 교수이자 정치 분석가인 발레리 소로베이 박사는 프리고진은 제3의 국가에서 여전히 생존해 있으며 건강하고 자유로운 상태라면서 프리고진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승인하고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가 시도한 암살 계획을 속이는데 피하는데 성공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비행기 사고 당시 사망한 사람은 그의 대역이라면서 러시아 당국은 프리고진의 DNA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에 대한 암살 시도가 실패한 것은 당시 비행기에 탄 사람이 대역이었기 때문이며 푸틴 대통령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여전히 생존해 있는 프리고진은 이제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가까운 사람들은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했지만 이것이 그가 직면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파멸시키려는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파멸시키려는 사람들에게 복수할 작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지난 29일 열린 프리고진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외신은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프리고진과 긴밀한 관계를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KUMC TV 이승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KUMC TV 뉴스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설정해주시면 저희들이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 주십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